자, 안녕하세요. 호시마마 유민지입니다. 오늘도 공포라디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예는 누구죠, 방금? 저희 우리 화진선녀도 사실 여기 초대가 돼 있는데 목소리로만 등장할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몰라요. 네. 그러면은 서둘러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네. 알겠습니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연을 준비를 했는데 작년 11월에 저한테 직접 점을 보러 오신 분이 해주신 사연이고, 이분이 직접 겪으신 얘기를 들려주신 건데 오늘도 만만치 않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이네요. 어떻게 보면 11월이면. 그쵸? 일단 여자분이시고요. 결혼을 하셨고요. 아이가 있으신데 제가 편의상 이분 사연자의 성함을 경미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씨는 어릴 때부터 워낙 몸이 약하고 밥도 잘 안 먹고 그나마 입에 맞는 음식이 있어서 그걸 먹으면은 좀 있으면은 탈이 날 정도로 어릴 때부터 몸이 굉장히 많이 약했는데, 특히 이 코피가 한번 나면은 멈추지가 않고 막 한참 뒤에 막 이제 멈췄나 싶어서 그 휴지를 코에 껴놓은 휴지를 빼면은 그 안에서 막 선지처럼 그런 핏덩이가 막 왈칵 쏟아지는 일이 생길 정도로 어릴 때 이상하게 코피도 많이 나고 몸이 굉장히 약하신 분이셨대요. 그리고 어릴 때 복막염 수술도 받고 했는데 그 수술이 하필이면 또 잘못돼가지고 재입원을 또 하면서 그때부터 가위에 엄청나게 많이 눌리다가 다행히 그 가위 눌리는 게 조금씩 괜찮아졌을 어느 날, 이분이 23살이 되던 해에 경미님이 좀 일찍 결혼을 하셨대요. 그래서 23살에 당시에 남편과 결혼을 한 뒤에 타지에서 남편과 같이 살면서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남편과 같이 신혼생활만 하고 어디 갈 데도 없다 보니까 막 이제 외롭게 조금은, 그쵸. 그러니까 볼 사람이 그냥 남편밖에 맞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타지에 남편과 지내고 있던 중에 남편과 거의 가족처럼 지내던 어떤 커플을 이렇게 알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친한 거지, 그 네네. 커플은. 근데 경미님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 남자분을 경미님이 오빠라고 부르고 또 여자분을 언니라고 부르면서 두 사람을 굉장히 많이 따랐다고 합니다. 특히 이 언니라는 분이 경미님이 타지에 남편만 믿고 따라와가지고 되게 열심히 사는 게 마치 본인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쓰인다면서 많이 챙겨주셨고, 실제로 경미님도 그 언니분한테 굉장히 많이 의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커플이 커플 데이트도 하고 또 여자들끼리도 놀고 남자들끼리도 놀고 또 서로 집에도 가가지고 놀고 그렇게 되게 잘 지내던 중에 5월쯤이 되던 어느 날 그 언니가 이제 날이 많이 풀렸으니까 이제 완전히 봄 날씨라면서 우리 네 사람이 가까운 곳에 어디 놀러 나가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너무 좋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주말에 쉬니까 우리 토요일 아침 9시에 만나서 출발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 언니네 커플이랑 경미 씨네 부부가 그렇게 약속을 잡았고 드디어 토요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 경미 씨네 부부가 늦잠을 자버린 거야. 그래서 눈 뜨니까 이미 9시가 좀 넘어가고 있더래요. 그렇게 늦잠을 자. 그치. 분명 알람을 맞췄는데, 그래서 9시에는 이미 약속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출발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 경미님이 부랴부랴 언니한테 일단 전화부터 걸었는데 언니의 전화기가 꺼져 있었대요. 꺼져 있었다고요? 그래서 뭐야, 언니 전화기가 꺼져 있어. 혹시 우리가 연락을 안 해가지고 언니가 화가 난 게 아니야? 경미님은 일단 너무 늦었다 보니까 막 당황을 한 데다가 언니가 전화기까지 꺼져 있으니까 혹시 자기들을 기다리다가 화가 나서 전화기를 그냥 꺼버린 게 아닐까, 아니면은 내가 혹시 어제 언니한테 뭔가 실수한 게 있나? 언니가 뭔가 나한테 삐진 게 있나? 화난 게 있나? 라고 별별 생각이 다 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왜 언니네 커플이랑 원래 친했다고 했잖아요.
그러자 남편은 좀 침착하라면서 내가 형님한테 한번 전화를 해보겠다. 그 형한테 라고 해서 남편이 그 오빠라는 분한테 연락을 했었는데 이제 다행히 전화를 받더래요. 그래서 경민님이 이제 막 부랴부랴 짐을 싸면서 여보 우리 지금 빨리 준비해서 나가겠다고 얘기해줘. 좀만 기다리라고 해줘. 근데 언니 전화기 왜 꺼져 있대? 혹시 언니 화난 거 아니지? 언니 화난 거 아닌지 한번 먼저 물어봐줘 라고 다급하게 막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일단 빨리 나가야 되다 보니까 막 짐을 싸면서 전화를 하고 있는 남편한테 재촉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기를 붙잡고 있는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질 않더래요. 연결이 됐는데. 연결이 됐는데 그래서 경민님이 뭐해 빨리 가겠다고 얘기하라니까 언니 화난지 빨리 물어보라니까 라고 답답한 마음에 남편을 확 쳐다봤는데 전화기 너머로 언니의 남자친구 그 오빠가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면서 왜? 언니가 죽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경미 씨네 부부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일단 전화를 끊고 왜냐면 오빠가 말을 못하니까 그냥 언니가 죽었어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언니 오빠가 함께 사는 집으로 정신없이 달려갔고 당시 경미님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 폴리스 라인과 경찰차들과 구급차들에 깜짝 놀랐었대요. 그리고 경찰들한테는 우리는 친한 동생들이다, 원래 지인들이다 라고 설명을 했더니 바로 집 안으로 들여다 보내줘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당시에 언니는 매트리스 위에 흰 천을 덮고 누워 있었고 경찰의 말에 의하면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밝고 막 내일 놀러 갈 생각이 즐겁다라고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갑자기 싸늘한 모습이 되어서 돌아오다 보니까 경미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그니까 아니 날씨 좋다고 여행 가자고 하셨던 분인데. 그리고 전날까지도 연락을 했었는데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놀러 가겠다. 문제가 없었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죽어서 발견이 된 거야. 그리고 그것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니까. 그래서 당시에 너무 갑작스럽게 언니가 떠나다 보니까 언니네 가족들도 이거 일 크게 안 만들고 싶다. 장례식도 안 하고 싶다. 그냥 조용히 우리들끼리만 장례를 치르고 싶다고 해서 가족들끼리만. 경민님도 그 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슬픔에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 경민 씨가 원래 어릴 때 몸이 되게 약했고 가위에 많이 눌렸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점차 나아졌다고 했잖아요. 그 뒤로도 한참 가위에 안 눌리고 괜찮았었는데 언니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건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언니가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정말 오랜만에 가위에 눌리게 됐었다고 합니다. 가위에 눌린 상태로 스르륵 잠에 들게 되었는데 쿵쿵 하는 소리가 갑자기 어디선가 너무 크게 나가지고 경미님이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봤대요. 근데 그 소리가 현관 밖에서 나는 소리였는데 그 쿵쿵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게 마치 누군가가 계단을 밟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 소리로 들렸고 엄청나게 거대한 것이 계단을 밟고 올라오는 발소리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쿵쿵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크고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하더니 당시에 경미님 댁 신혼집은 침대에서 현관이 바로 보이는 그런 구조였었는데 마치 그 소리가 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다라는 그런 소리로 들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쿵쿵거리는 소리가 멈추더니 어떻게 열었는지 현관문을 벌컥 해서 열었고 마치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은 센과 치히로에 나오는 그 가오나 씨처럼 검은 형체가 얼굴은 보이지 않고 현관문을 가득 채울 정도로 거대한 검은 덩어리가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형체는 순식간에 누워있는 경미님 옆쪽으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그 경미님의 왼쪽 손목을 잡고 가자 가자 하면서 왜 테이프 늘어지는 소리 있잖아요. 가자 이렇게 테이프 늘어지는 목소리로 계속해서 그 경미님한테 가자 하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당기는 게 힘이 어찌나 세던지 이러다가
어떻게 보면 가위 눌린 상태잖아요. 네. 근데도 자기가 진짜 끌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왼쪽 손목을 잡고 이 당기는데 그 힘이 사실 엄청나게 강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몸은 움직이진 않고 말은 안 나오지. 근데 그 손목을 당기는 힘은 점점 더 세져가지고 이 진짜 끌려갈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오른편에 남편이 누워서 쿨쿨 자고 있었는데 이 상황을 모르고 곤이 자고 있었잖아, 남편은. 근데도 신기하게 오른쪽에 남편이 있는 쪽에서 뭔가 끈 같은 게 이분을 되게 강하게 붙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래. 아 반대편에서는 반대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곧 왼쪽으로 이제 곧 당겨져서 몸이 이렇게 휩쓸려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반대로 오른편에서는 뭔가가 자기를 붙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점점 더 심해지다 보니까 아무리 붙잡고 있다 하더라도 이 왼쪽에서 너무 심하게 자꾸만 당기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이 고정되어 있는 게 뭔가 끊길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다 진짜 끌려가면은 내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조건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분이 정신 차리고 무조건 나 여기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안간힘을 다해서 소리를 쳤고 그 순간 가위에서 풀려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소리를 쳤으면은. 그날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분이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셨지만, 내가 소리를 쳐서 풀려났다고는 했지만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워가지고 엉엉 울고 밤을 꼬박 새워가지고 다음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새벽 내내 우셨대요. 너무 놀란 거지. 그럼 얼마나 그게 실감이 또 났으면 그치. 얼마나 심했으면은. 네, 그 다음날 아무것도 못 할 정도면 맞아.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이후로부터 생기는 일인데, 이 가오나 씨 같은 검은 그림자를 본 뒤로부터 이분의 꿈에 언니가 자꾸만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죽은 언니가. 어느 날은 언니가 같이 옷을 사러 가자면서 뜬금없이 꿈에 등장을 했대요. 그래서 평소처럼 이제 꿈에서 언니가 죽은 줄 모르니까 평소처럼 두 사람이 웃으면서 옷가게에 들어갔는데, 당시가 7, 8월 정도, 실제로 7, 8월 정도 됐었는데 여름이다 보니까 경민님은 시원한 원피스를 좀 사려고 이제 원피스 파는 코너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고르고 있는데, 경미야 이쪽으로 와봐. 뒤에서 언니가 경미 씨를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옷 너무 이쁘지 않아? 이거 어때? 라고 언니가 어떤 행거를 가리키길래 그쪽을 쳐다봤는데, 그 행거에는 온통 검은색으로 된 겨울 점퍼만 가득 이렇게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걸려 있었대. 여름인데 당시 계절은. 그래서 그 경미 씨가 지금 여름인데 무슨 겨울 잠바를 산다는 거지? 그것도 검은색들로만 가득 걸려 있는데 저 언니가 왜 저러지? 그래서 경민 씨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언니는 경민 씨를 신경 쓰지도 않고 그 행거에 걸려있는 옷 중에 하나를 꺼내더니 이 옷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자기 스타일이라면서 옷 너무 마음에 든다 하고 좋아하더래요. 근데 경민님 눈에는 그게 너무 별로였던 거야. 그래서 이분이 진짜 별론데 언니가 안목이 원래 저렇게 없었나? 라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경민 씨가 그래 하고 원래 구경하고 있던 그 원피스 코너로 돌아가려고 뒤도는 순간, 잠깐만, 근데 언니가 보여줬던 저 잠바 어디서 많이 본 잠바인데? 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대요. 어디서 봤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지고 그 잠바를 보는 순간 언니 손에 들고 있던 그 잠바는 그 언니가 실제로 죽기 전에 자기 안 입는다면서 경미 씨한테 실제로 줬던 겨울 잠바였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언니는 자기가 남자친구랑 커플로 산 겨울 잠바인데 자기한테는 어울리지도 않고 자기는 안 입는다면서 그거를 경미 씨한테 줬었대요, 그 점퍼를. 근데 세상에 그거를 꿈에서 손에 들고 사겠다고? 나 이거 살래,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나 이거 내 스타일이야 하면서 그러고 있었던 거야. 뭐야? 당시에 꿈에서 깨고 나서 너무 찝찝하다 보니까 경미님은 남편과 함께 그 옷은 물론이고 당시에 그간 언니한테 받았던 나머지 선물들까지 전부 다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입고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옷을 받았다는 것조차. 그리고 그걸 찜찜하게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언니가 하필이면은 그 옷이 마음에 든다고 꿈속에서 나타났던 거야. 이후에도 언니는 자꾸 꿈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배가 고프다면서 같이 밥을 먹지 않겠냐고
얘기를 한다든지. 근데 신기하게 경미 씨는 꿈에서 밥을 전혀 먹지 않고 그냥 언니가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다든지 이런 꿈을 많이 꿨었대요. 아니면 자기가 밥을 차려주겠다. 그 언니가, 죽은 언니가 밥 차려줄 테니까 밥 먹고 가라. 이런 꿈들을 좀 많이 꿨었대요. 그래서 그 경미 씨가 자꾸만 그 언니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당시에 어머니가 어떤 뭐를 좀 하셔가지고 이게 많이 괜찮아졌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그 신기한 경험담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 뒤에 생긴 일로 어떤 남자가 경미 씨는 현관문을 계속 쾅쾅쾅 두드리면서 경미 씨, 경미 씨 하고 이름을 불렀는데 이 경미 씨가 대답을 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누구지? 누가 우리 집 문을 저렇게 두드리지? 하면서 꿈에서 깼는데 당시에도 너무 찝찝한 기분이었었대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일을 하다가 오른쪽 각막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생겨서 한동안 고생을 했었고 또 이 꿈에서 그 오른쪽 아래 어금니가 갑자기 흔들리더니 쑥 빠지는 꿈을 꿨었는데 잇몸에 뿌리 조각이 조금 남아있었대요. 완전히 안 빠지고. 근데 그 꿈을 꾼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남동생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져가지고 차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간발의 차이로 큰 사고는 면했대요. 네, 이런 꿈을 그 이후로도 좀 꿨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아무리 친했어도 돌아가신 분이 꿈에 자꾸 나오면 좀 찝찝하잖아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꿈에 그렇게 계속 나온다는 게 굉장히 진짜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힘들지. 그것도 이 인간적인 나는 되게 믿고 의지했던 좋아했던 언니기도 하고 또 돌아가신 이후로 되게 안쓰럽고 언니가 안타깝고 내가 왜 몰랐을까 언니가 이렇게 우울했다라는 거를 좀 죄책감도 들었을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그럼 언니는 여태까지 밝았던 모습이 그러면은 왜 나한테는 이런 어두운 면모를 안 보여줬을까 나한테 믿고 의지 좀 하지 라고 어떻게 보면은 죄책감이라든지 조금 그런 아쉬움이 많았을 텐데 불구하고 꿈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오고 있잖아. 막 진짜 줬던 옷을 들고 막 한다든지 옷을 갑자기 실제로 줬던 옷을 막 들고 나와가지고 이거 마음에 든다 이런 꿈을 꾼다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저승사자가 꿈에 이 문 현관에 들어오려고 하는 꿈을 꾼다든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꿈은 반대로 흘러가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만약에 이게 과몰입이었다면은 오히려 막 꿈에 언니를 되게 안쓰럽게 챙겨준다든지 언니 왜 나한테 힘든 거 얘기 안 했어 이런 꿈을 꿨다면은 조금 더 그래 자기가 과몰입해서 언니가 꿈에 나오나 보다 생각할 텐데 실제로 이분이 느끼는 감정과 꿈에서는 전혀 반대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이 언니라는 분이 이 돌아가시고 나서 경민님이 조금은 기문이 열리신 분이잖아요. 어릴 때도 자꾸 가위에 눌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민님한테 뭔가 나쁜 영향을 끼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조금은 이렇게 붙어있는 주변을 맴도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너무 좀 그렇다. 그러니까 날씨 좋다고 내일 여행 가자고 했는데 그 다음날 그렇게 안 좋은 선택을 하셨다는 게. 근데 그런 분들이 조금 실제로 많긴 해요. 그래서 저도 진짜요? 네. 전혀 몰랐어. 저도 점 보러 오시는 분 중에 되게 밝고 명랑한데 사자를 붙여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많이 붙여서 와. 그런 분들한테 저는 얘기합니다. 당신은 웃으면서 친구들과 웃으면서 집에 잘 가 내일 보자 해놓고 그날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걸. 그래서 오히려 나 되게 괴로워, 외로워, 막 힘들어 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 무당들도 점을 볼 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저 우울증은 혹시 안 보이세요? 저 되게 우울하거든요. 저 저승사자는 안 보이세요? 전혀 안 보여요. 아니요, 저 진짜 우울해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무래도 무당인지라 이분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나는 내가 보이는 기운을 더 중시하다 보니까 근데 그 기운이 보이진 않지만 되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요, 저 진짜 너무 우울해요. 저 맨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시도를 생각할 정도로 우울해요. 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게 사자가 보이지 않거나 하면은 그렇게 표현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라고 저는 오히려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진짜 무서운 분들은 오히려 되게 밝고 명랑해 보이는데 막 사자가 붙어 있어. 그런 분들은 이 경미 씨 언니처럼 진짜 막
한 시간 전까지만 해도 통화 막 우리 내일 뭐 하고 놀러 갈까? 뭐 내일 뭐 준비해? 오늘 뭐 준비해? 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 주변에 그런 제가 진짜 그 경미 씨처럼 겪었다면 저도 진짜 충격 먹었을 것 네. 같아요. 엄청난 충격이지. 내일 같이 여행 가기로 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다음날 전화 받은 게 부고 소식이면. 그래서 오히려 저도 이 경미님의 언니 같은 분이 점을 보러 오시면은 정말 세게 얘기하거든요. 사자가 많이 들이쳐 있고 당신은 그렇게 명랑하고 밝아 보이지만 사실은 오늘 집에 가서 시도해도 아무렇지 않을 정도로 당신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세게 얘기죠. 오히려 인정을 해요. 사실 그런 건 없잖아. 있다. 맞다. 얘기를 하는데 주변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고 전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도 얼마나 죄책감 들겠어. 차라리 나 외로워 괴로워 라고 얘기를 했던 게 있다면은 주변에서도 아 그래 그렇게 외롭다더니 그렇게 하더니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너무 밝게 지내다 갑자기 가시는 분들은 주변에서 많이 힘들죠. 맞아요. 왜 내가 몰랐을까? 왜 내가 더 챙겨주지 못했을까? 뭐 이런 생각하죠. 이상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그런 이야기 들었던 거나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것도 있었는데 그렇게 스스로 좀 목숨을 좀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만날 약속들을 다 잡아두고 그리고 너무 뭔가 같이 술 한잔 하자 놀러 가자 이런 식의 약속들을 죄다 잡아둔 상태에서 갑자기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는 생각보다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일반인 시절에는 돌아가시는 분들은 스스로 가시는 분들은 그런 전조 증상들이 계속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내배친다든지 뭔가 나 이럴 수도 있어 라고 물론 그런 경우도 많긴 하지만 근데 아까 진짜 우리 이 PD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게 전혀 없이 약속도 다 잡아놓고 뭔가 할 것처럼 해놓고 갑자기 가시는 분들이 이제 무당이 돼서 손님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게 그래서 이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아니요 저 괜찮은데요 저 밝으려고 노력하는데요 라는 얘기를 그래서 저는 안 듣습니다. 아니야 사자 붙어 있어요. 당신은 갈 수도 있어. 이렇게 그래야지 당장은 그래도 저 밝으려고 노력해요라고 할 수 있지만 세게 얘기해야지 이분도 자각을. 인지를 해야지 더 조심하려는 건 있거든요. 맞아 다 약속 다 잡아놓고 해놓고서 갑자기 가세요. 근데 진짜 충격적이다.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왜 그런 얘기 하잖아. 진짜 죽을 사람은 자기 죽는다는 말 안 한다고. 맞아. 그런 말은 또 들어봤어. 나 계속 죽을 거야 얘기하는 사람 치고 진짜 죽는 사람 없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 보통은 그러면은 아니 너 얘기가 딥하게 들어가긴 하는데 보통은 그러면은 계속 죽는다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때도 그냥 시도한 거였는데 진짜 운이 안 좋아서 간 경우다. 이런 얘기가 진짜 많아요. 예, 그래서 제 지인 중에서도 그분도 나 진짜 죽을 거야 라고 그냥 매주마다 얘기하고 다니셨거든. 나 진짜 죽을 거야. 나 진짜 죽을 거야. 나 진짜 죽을 거야. 진짜 죽을 거야. 그리고 진짜 시도를 늘 했어요. 그러다 진짜 가셨어요. 예, 근데 그 시도가 심각한 시도가 아니었었거든. 원래는 항상.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러다가 진짜 재수없는 운에 걸리잖아요. 그럼 진짜 갑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좀 종류가 나뉘긴 하는데 나 계속 죽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서 좀 잘 살펴보시면은 웬만하면 그래도 가능성은 낮아요. 계속 표현하시는 분들은. 근데 문제는 계속 표현하다 보면은 잡기들이 그 소리를 듣고 진짜 재수없으면 진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오히려 더 무서운 경우는 표현을 안 하시는 분들이 너 죽을 생각 없는데? 야, 오히려 남을 위로해줘요. 그럼 너 힘들었겠다, 어쩌죠.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가 시도해. 네, 그래서. 그건 진짜 뭐, 알아차릴 수도 없고, 진짜 무섭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보이는 기운에 그래서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표현의 차이일 뿐이어서 인간이 하는 얘기는. 그래서 이 사람이 나 힘들다 심각하다 그 심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얘기를 해줘도 그게 사자가 보이지 않으면 괜찮아요 자꾸 정신 상담하시고요 주변에 얘기하고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저는 괜찮아요 근데 막 사자가 막 주변으로 득지득지 보여 막 까만 색깔이 그러면 아니야 본인 안 괜찮아.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들 때면 꼭 주변에다가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 자각하고 있는 것과 안 하는 게 되게 인지하고 있는 것과 안 하는 게 차이가 크잖아요. 그럼요. 맞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시 사연으로 돌아와서 아마 이 경민님이 조금 기문이 열려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평소에 친했던 분이 갑자기 확 가시게 되면은
특히 내가 귀문이 열려 있어. 네. 그러면은 이 망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뭔가 얘기라든지 자기가 돌아가신 일을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귀문이 닫혀 있는데 이분만이 귀문이 열려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좀 고생을 좀 하실 수는 있죠. 유일하게 알아주는 사람이니까 계속 보여지려고 하는구나. 근데 돌아가신 분이 막 악귀도 아니고 막 나 혼자 안 죽겠어 너도 데리고 가겠어 막 이런 걸로 오시는 건 아니고요. 다만 기문이 열려 있다 보니까 나도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그 문을 자꾸 열고 들어가는 건데 하필이면 그 경미 씨였고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죽음의 기운까지 이 언니의 주변을 덮고 있는 죽음의 기운까지 같이 들어오는 거라서 경미님은 사자를 본다든지 저승사자를 본다든지 잡기를 같이 본다든지 이런 걸 겪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추가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당시에 그 현관문을 들어오려고 했던 그 검은 덩어리를 이후에 그때 보시고 이후에 제 유튜브에서 그 저승사자 저희 100만 찍은 그 영상에 댓글을 보고 자기가 본 것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제 영상에서도 언급한 거랑 또 댓글에 많은 분들이 자기도 찾아봤다 하면서 적어주셨던 언급한 거랑 자기가 본 거랑 너무 똑같아서 너무 소름 돋았다라고 적어주셨더라고요. 신기한. 다들 공통점이 다 있네요. 네, 보시면. 있는 것 같아. 예, 조금 디테일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공통점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분이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 이분만 알아들으실 겁니다. 당시 그 시댁 제사는 꼭 하시는 게 좋다. 네. 모르겠지만 좋다 하시는 게.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간에 당시 언니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조금 힘드셨다곤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지셨으니 다행인 거고 예, 실제로 이렇게 지인이 이렇게 가시는 경우에는 그냥 꿈에 막 한두 번 보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그런 기억이 있다 보니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밥을 달라고 한다든지 밥과 관련된 일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물건 이분처럼 뭔가 물건을 줬던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거는 조금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엄마 얘기 방금 나올 뻔했어. 저희 엄마도 신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가 지인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런 꿈을 자꾸만 꾸는 거예요. 저희 엄마도 똑같이 밥을 차려주는 꿈을 꾼다든지 그런 경험이 좀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분 사연 보면서 이 밥 얘기하셨을 때 그치 그럴 수 있지 이 생각을 좀 했거든요.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은 항상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그 구타는 영상을 좀 많이 못 올리고 있는데 왜냐면은 12월 달에 올린 영상의 조회수가 사실 그렇게 높지가 않아가지고 약간 좀 힘을 많이 들여서 왜냐면은 그거는 그 굿하신 분도 설득도 또 해야 되고 그게 또 모자이크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움직이시니까. 네, 왜냐면 전부 다 모자이크 처리하면 차라리 쉬운데 또 많은 분들한테 조금은 많이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되게 모자이크를 또 힘들게 또 하나하나 다 따서 하다 보니까 힘든 거에 비해서 조회수가 좀 낮아가지고 이 손님분들 중에 유튜브 너무 잘 보고 있어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혹시 그 영상을 봤냐?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저한테 답을 알려주셨어요. 뭔데요? 무섭대요, 너무. 네, 그러니까 다른 사연 얘기는 이렇게 설거지 하시거나 막 밥 하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일 하면서 씻으면서 듣기에 되게 좋은데 그 군 영상은 좀 무섭대요. 근데 맞아요. 저도 충격과 공포로 울었잖아요. 제가 그때 너무 놀래서. 그리고 그 영상은 봐야만 하잖아요. 그냥 들을 수 없고 봐야지 되는 영상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그 어떤 분도 평소처럼 그냥 공포 얘기인가 보다 해서 틀었다가 그 북과 징 소리에 너무 깜짝 놀래갖고 바로 뒤로 가기를 눌렀다고. 그래서 그분도 제 유튜브 팬이신데 다른 영상은 다 봤지만 그 영상만은 계속해서 끊어서 보게 되더라. 그 굿하는 영상들이. 그래서 그거는 그냥 공포 유튜브, 공포 얘기, 공포 유튜브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었다. 거의 그 소리 때문에 내가 일상적인 생활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 너무 무서웠다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 영상들 조회수가 좀 낮은 게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제가 사실은 여러분한테 좀 들어가지고 당분간은 좀 군 영상을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그 생각을 못했네. 그래서 어떤 분도 원래 제 유튜브를 너무 잘 보고 있었는데 그때 그 토끼 동자 영상을 보다가 옆에 있던 가족분이 지금 그 소리 뭐냐면서 이제 굿소리가 들리니까 당장 꺼라면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굿하고 징소리 이런 게 이제 좀 무섭게 들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당분간은 저희가 조금은 이제 굿 영상은 좀 조금은 자제하고 모아뒀다가 한 번에 조금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아래 메일로 제가 사연 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소개도 해드리고 또 그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설명도 다 해드릴 테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귀신 안 붙습니다. 사라졌던 그 기운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심하시고 아래로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